별게 다 있는데 뭐 그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천사봉을 딱 들고 문지르기 시작하면 일단 이거는 실천이잖아요. 실행을 하면 이거 신기하네? 좀 덜 아프네? 편하네? 심지어는 손이 관절이 구부러진 거를 문지르니까 펴지네? 이런 경험을 하나씩 하게 되세요. 그러면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이제 빠져드는 분도 계신데, 기본 원리를 알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이게 이런 원리라서 하니까 좋아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리는 그럼 알겠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따님이 이제 곧 외국에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전화해가지고 제가 가는데 아버님 혼자 이거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아플 때 엄마가 아픈 애의 배를 문질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체 복사혈이 생겨서 그게 이제 아기 배가 낮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는 이제 엄마가 있어야 되고, 또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이런 에너지가 아기한테 가는 건데, 요거가 딱 엄마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불편한 거를 나를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인데요. 이름이 일단 천사봉입니다. 천사봉이라는 거는 스틱이잖아요. 봉. 예. 그래서 천사 역할을 하는, 수호 천사 역할을 하는 스틱이다. 그래서 이름이 천사봉입니다. 아버님 이름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천사봉.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뭔가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이 천사봉을 들면 얘가 수호천사를 자청해 줄 겁니다. 이제 따님은 조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외국에 떠나면 우리 딸이 있으면 해줄 텐데, 누가 옆에 있으면 또 해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천사봉이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도 막 하고,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 주식값이 막 오르잖아요. 아직 돈도 안 버는데도 주식값이 앞으로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의학자, 줄기세포를 연구하던 분이 뭐라 그랬냐면, DNA가 해답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해답이냐? DNA가 집을 짓는 도면이라고 하면 집을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 짓는 그 주체, 그게 바로 자기장이다. 생체 자기장이다. 우리는 생체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생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게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연구를 했냐면요. 아버님 제 말 들으시죠? 네. 옛날에 현미경이 없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현미경도 보고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이 근육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연구하다 보니까 근육 안에 근막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근막이라는 게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그런데, 우리가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은 육포 좋아하세요, 아버님? 육포를 먹으면, 육포 먹을 때 이렇게 쭉 찢으면 이렇게 찌 늘어나는 그 안에 힘줄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 의학에서 우리 모든 생명체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거는 섬유질인데 우리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과 근육 사이 이런 데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근육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뼈를 지탱해주고 이렇게 근육을 잘 모양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현미경이 발달을 하면서 아주 기능이 좋은 현미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현미경으로 의사가 이제
환자를 막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거미줄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뭐 실리콘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현미경이 잘못됐나? 이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걔가 근막이에요. 걔가 살아있는 인체 내에서 그렇게 이 그물처럼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가지고 촉촉하게 되면서 전기를 소통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다 사망하고 나서 보니까 꼭 유포에 있는 섬유질처럼 되어 있었던 것밖에 안 본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이 우리 몸이 전기가 어느 날 아버님 결려 담이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여기가 왜 이렇게 쥐가 나지? 어떨 때는 쓸데없이 또 가렵기도 하고 중풍이 오거나 뭐 잘못되면 마비도 오잖아요. 자다가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이런 우리 몸에 뭔가 근육에 이상한 그런 모든 게 결국은 생체 전기 흐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체 전기의 흐름이 근막이라는 거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사봉은 뭐냐? 그 생체 전기가 지나가는 그 생체 전기가 지나가는 장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위는 여기 있고 심장은 여기 있고 간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장기가 아니라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2015년에 인정을 받은 게 근막입니다. 아버님 근막 해보세요. 근막. 네, 이 근막이 가장 많은 곳이 근육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근육 부분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그냥 이렇게 문질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기적인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을 얘가 작용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다쳤다 아니면은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 척추에 협착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아프다. 아프다는 건 뭐냐면요. 전기가 잘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이 있으면 여기를 편안하게 누우셔서 태아 자세,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려서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지를 때는 아파요. 왜? 내가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가 잘 안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처음에 아프던 게 점점점 통증이 약화되면서 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편해지면 좋지. 근데 편해지면 뭐해? 나 협착이 있는데 이거는 수술해야지. 이걸 어떻게 고치겠어? 바로 근육이 문제가 돼서 통증이 있고 생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님. 그 근육과 근막이 있는 부분이 긴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고무줄이 아니고 이제 스판이 아니죠. 얘 바지는 스판인데 스판이 있는 걸 이렇게 찍 늘어났다가 또 오므러졌다. 이게 바로 근육이 하는 이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막 뛰다가 또 가만히 있다. 이럴 때는 뛸 때는 어떤 근육은 길어지죠.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안 되고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긴장해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생체 전기가 잘 통하게 문지르다 보면 거짓말처럼. 근데 이 거짓말 같은 일이 과학인 거죠. 생체 전기가 잘 지나가니까 거기가 내 몸이 알아서 내 몸이 최고의 의사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라고요? 천사봉, 수호천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뭐야가 아니라 여기는 천사봉으로 여기 뭐 전기가 잘 안 지나간대. 그러면 아프대. 네. 거기를 문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그럼 어떻게 문지르지? 이게 양쪽이 있잖아요. 한쪽은 뭐 이렇게 세 개가 되고 넙떡쿵하고
한쪽은 두 개가 돼가지고 동글동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어떤 거를 해야 되지? 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하니까 아파! 그러면 둥글한 걸로 둥글둥글 하시다가 이제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넓은 데로 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건 사용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또 그 요령을 잘 모르면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데 내가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거 대신에 얘가 전자약입니다.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전자약. 근데 먹는 게 아니라 문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척추 협착이 되신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활동을 할 때 옛날에는 수렵을 했잖아요. 남자는 뭐 농사도 짓고 또 그 전에는 뭘 했죠? 사냥을 했죠. 돌도끼 들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몸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아버님 세대나 저희 세대는 뭘 하죠? 저도 맨날 컴퓨터에 앉아서 사물을 보거나 기계적인 어떤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앉아있고 앉아있다 보면 이 엉덩이에 3개의 큰 근육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이 소, 중, 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퇴화하고 또 많이 걷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걷다 보니까 이 골반에 이것도 약화되고 그러면은 이 아버님이 척추 협착이 된 데가 바로 이 엉덩이뼈 중간에 선장 관절이라고 있어요. 고기에 탁 끼겨가지고 얘가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1분의 7, 8회를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 머리 쭉 등을 따라서 와가지고 이 경추 1번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뇌 척수액이 왕래하는데 걔를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게 흔들려져요? 안 흔들려져요? 흔들려요. 근데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협착이 된 대로 가면 얘가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질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원인은 잘 안 걷고 오래 앉아서 뭔가 일을 하고 또 일이 돼. 옛날에 예를 들어서 농사 많이 짓고 뭐 무거운 거 요새도 많이 운반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 요추 있는 쪽 거기 허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근육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근육 안에 생겨요. 아버님 들어보셨죠? 그럼 얘가 해소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피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이 노폐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얘는 유연성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여기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모든 인체의 근육들은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여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에 가고 손목이 팔꿈치에 오고 팔꿈치에서 어깨 이렇게 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발도 불편해. 옛날 같으면 이거 진짜 산도 뛰어넘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근육이 굳으면서 짧아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긴장했다 그러죠. 그거를 이완시켜야 되는데 생활은 이완하기보다는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천사봉으로 이 척추 협착된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다리, 엉덩이, 그리고 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할 때는 이 가슴, 이 명치 있는 데 있잖아요, 아버님. 그런 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지를 때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요, 아버님. 이렇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편해질 때까지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가 뭔가 불편해 할 때 팔을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서 좀 좋아지면 또 그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시면 맨살하는 거예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원래 맨살에 이 천사 오일을 바르고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요. 아버님이 항상 옷 벗고 로션 바르고 집안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셨을 때도 주머니에 안주머니에 탁 넣었다가 어디 갔을 때 머리도 문지르시고 머리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님. 왜? 이 협착이 결국은 경추, 목, 여기 뼈의 1번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막히면 뭐가 되냐면 중풍이나 치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많이 문지르시고 우리가 오죽하면 숨을 목숨이라 그럽니다. 목에 숨이 붙어 있거든요. 왜? 요 경추 1번 여기 부분을 우리가 숨골이라 그럽니다. 아버님. 연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애기들은 두개골이 다 안 다칠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머리를 많이 문질러 주셔야 돼요. 어깨, 머리, 목. 그래서 아버님이 아무리 불편해서 척추가 불편해도 정말 금방 쓰러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목에 문제가 생기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척추도 하시지만 목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머리를 약간 드세요. 모자 때문에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목을 이렇게 문지르시는 겁니다. 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한 군데를 적어도 30회 이상 이렇게 해서 편안해질 때까지 문지르고 그 다음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외부에 나왔을 때는 옷 위로라도 옷에 이렇게 단추나 이런 건 좀 조심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하실 때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와 보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서 한번 문질러 보세요. 예, 한번 문질러 보세요. 네, 문질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님 지금 뭔가 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얘를 편한 위치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를 편안해질 때까지 하라 그랬지. 30회도 덜 풀렸어. 그러면은 1분까지 하셔도 되죠. 근데 아버님이 처음에는 살살해.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는 덜 아픈데 여기 어딘가 아픈 것 같아? 그럼 그 아픈 데를 더 오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거 제가 딱 보니까 보세요. 여기로 문질러. 그죠? 여기로 이렇게 문지르면 덜 아픈 대신에 효과는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약간 각도를 줘가지고 모서리로 조금 더 강하게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아버님 제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시작과 끝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요 목을 할 때 요 쇄골, 아버님 쇄골 만져보세요. 쇄골이 어디 있죠? 그 뼈. 예. 요 쇄골뼈의 요 끝부분, 목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귀 뒤에 이 두개골 뼈를 만져보세요. 귀 뒤에. 아버님이 귀 뒤에 그 뼈 있죠. 거기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 근육이 아버님 요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서 요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하죠? 시작과 끝. 거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척추 이 목 있는 데는 어디를 해야 되죠? 이 뒤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좀 많이 당길 거예요. 지금 저희 그 따님이나 이런 대부분 모든 사람이 거북목이 됐어요. 그래서 목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안쪽에 있는 내부의 심부 근육에 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몸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기본적인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됐죠. 질문은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줄여서 보시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이 거의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버님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네. 옛날 같지 않고 현대의학에서 네. 뭐 수술이다 시술이다 뭐 네, 그쵸. 그게 너무 많이 퍼지고 음. 몇 년 전만 해도 뭐 척추수술 그런 간판이 별로 없었어요. 네. 요즘은 어느 동네 가서도 골목골목마다 척추, 음. 뭐 어깨 걸림, 척추, 뭔 수술, 그쵸. 연골 수술, 뭐 무릎팍 수술, 안 수술하는데 어떻게 그런 정형외과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뼈 주사도 많더라고요. 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척추수술이다, 뭐 시술이다, 무슨 약물치료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봉이 과연 그게 이 천사봉이 제대로 됐는지 우선은 해보셔야지. 의문이 가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맞는 사람은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수술해도 엉뚱한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춤에는 낳는 듯하듯이 뭐몇달 1년 지나더니 도로 처리다. 그렇죠. 이게 놀리면 이 아래 바깥에서 쳐져요. 네. 내려와요 자꾸. 음. 허리에서 음치에서 허리로 발끝까지 나가고 저리는 현상이 있으면 나중에는 걷질 못하더라고요. 아버님 수술은 안 하셨죠? 지금 되는데 내가 지금 시작 스탠드 수술한 상태예요. 그냥 것들은 무식하게 의학적인 것보다 우리는 맥혀가지고 용수철을 2개를 놓고 뚫었다는 얘기거든. 네네. 이 안에 심이 많이들 하십니다. 망- 예. 망을 집어넣고 뚫은 상태인데 네네. 이건 6개월 안에 피를 물게해주는 혈압약이 아스피린. 네. 그걸 뭐 어딜 가면 사흘 나흘치 꼭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6개월 안에는 시술이고 수술이고 절대 건드리지 몸에 뭐 건드리지 못하고 네. 주사는 맞아도 된다.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이 없고 네. 과연 이것이 현대의학의 문명타관 의학에서 이게 천사병이라는 자석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게 협착식을 눌리고 있는 걸 돌려줘서 뭐 쇠를 막는 거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그 역할을 해줄까 네. 의문이 많이 가요. 네네. 예. 그러면 끝까지. 이제 예. 오늘 그 질문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천사봉을 하시는 분들은 아버님 말씀대로 병원이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나온 지가 그렇게 몇 년 안 됐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들은 효과를 다 봅니다. 아버님.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하고 가족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버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한다고 하고 뼈주사 맞으면 뼈도 녹잖아요. 그랬을 때 신경을 건드리거나 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있나요? 예, 저희 밴드랑 버릇도 다 있죠. 그리고 저희가 아니, 그 저는 남의 찾아봤는데 네. 이제 지금 그런 예. 자료들. 예, 제가 다른 분 한 거 그거를 따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저는 찾았어요. 저는 다 블로그나 이런 거 봐서 했는데 지금 아빠가 궁금해. 지금 제가 여기서 여기 네. 이제 여기에 네, 천사병을 네, 설명해서 들었는데 네, 이 협착증이다 뭐 디스크다 뭐다 그런 거는 책자도 물론 병원을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엑스레이, MRI 뭐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그 자세한 게 의학적으로 여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실장이 이러는 게 실장보다는 거는 더 설명을 자세히 이게 이거 있어요. 네. 이 협착증의 뭐 허리에 대해서 그런 이게 천사봉이라는 이 자석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버님. 딱 이게 예. 딸이 미국을 나가면서 네네. 아빠를 혼자를 두고 예. 이 수술을 시술을 쫓아다니다가 예. 지금 이- 죄송한데 이- 아버님. 여기 아버님 저희가 이제 아버님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저희가 강좌 중이잖아요. 거기에 질문인데 제가 충분히 아버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얘기하셔도 내용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걸 설명해가지고는 아니 아버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0. 네. 아버님 지금 사람이라는 게 치매가 있잖아요. 치매는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이구. 그런데 그렇죠. 근데 치매라는 게 이게 뇌 기능의 문제는 갑자기 사고나 문제로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거든요. 한 발 또 하고 한 발 또 하는 것도 이 뇌신경이 약간 옛날처럼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님. 그럴 때도 천사봉으로 목을 문지르고 머리를 문지르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될까? 근데 수술이 될까? 그게 수술이고 어디서 뼈주사라고 하는데 뭐가 될까 하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팍팍 하지 못하죠. 왜? 아버님 말씀처럼 잘못하면은 팔다리가 저리거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문지르는데 아버님한테 해가 될까요? 해는 안 되겠죠, 아버님.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이 하셔서 야 이거 내가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 그래서 아버님 친구, 지인, 가까운 분들을 아버님이 이거를 좋은 참 이거 부작용도 없고 그거밖에 없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유명한 의사 우리나라 무슨 종합병원 이런 데서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무슨 여기 찢어지고 했는데 병원에 안 가고 꿰매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내가 불편하고 수술하기는 아직 겁나 이러니까 아버님이 해보시고 아유 이거 해봐도 고생만 했지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버님이 만에 하나 이 천사봉으로 좋아지시면 첫째 네, 부작용이 해도 없다는 걸 믿고 네, 이 천사봉이 어떻든 설명을 그래도 다 아는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그럼요. 여기 지금 저도 의문점이 많아요. 네, 현대 의학을 발달했는데 이 천사봉이 이게 해결을 해줄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해봐야 알겠다. 그렇죠. 결론이 있는데 이제 네, 네. 아버님 제가 잘 들었죠. 제가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아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저도 학교에 교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어이고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드리면 이게 뭐야 이것도 이런 걸 개발했구나. 근데 써봐서 좋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네, 열심히 그냥 잘할 때나 그냥 하라 그러면 구지못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아지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일단 아버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했고 조금 이따 그 척추 부분은 제가 조금 보고요. 말씀해 보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요. 걔는 제가 혼내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음. 원하시는 건요 실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 저는 공부하는 거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너무 유익한 정보 너무 네. 좋거든요. 아니 저 옆방에 가서 아버님의 등을 네. 아버님 옷 닫지 마세요. 등을 좀 볼 거니까. 봐주신다고 예. 해서 그래서 네. 오셨으니까 못 앉아 있어요. 예 옆방에 가서 아버님 등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따님이 거기서 이렇게 좀 네. 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빠가 네, 네, 네. 지금 뭐 못 들어요. 예, 남의 예, 말을. 예. 구두에서